현재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상장할 신규주들이 줄을 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츠 종목들도 죄다 상장 준비 중에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것저것 모조리 평가를 높게 받고 싶어서 모조리 상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했지만 수요가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이 기관 투자자가 대놓고 뻥튀기를 시켜서 그런 건지 고점 대비 폭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뻥튀기가 되면은 무조건 100% 확률로 폭락. 그냥 이거는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한 개씩 살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상장 첫날에만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 뒤로는 무조건 폭락. 시초가가 그나마 뻥튀기가 안 된 이 소마젠을 제외하고서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보시면은 그냥 상장 초기에 고점 형성하고서 그 뒤로 끝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프로, 신도기원, 위더스제약 기관들의 2배 뻥튀기로 인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개인 투자자가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 계속 이 패턴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딱 8시 40분에 호가창이 찍히는데 대놓고 2천만 주를 쌓아놓고서 2배를 만들 것입니다. LET 이렇게 최근에 상장한 것들 그냥 첫날 둘째 날에만 불꽃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쉬지 않고서 끝까지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오늘 상장한 솔트룩스는 기간의 경쟁률이 최근에 1000대 1에 비해서 500대 1이 나오면서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희망 공모가가 24,000원에서 3만원짜리 종목인데 확정 공모가가 2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최상단에서 확정이 되는데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덜했으니까. 이 덜한 이유가 유통되는 물량 중에 구조주 물량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기관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80%라 하지만 물론 우리 사주 포함했을 때라고 쳤을 때 80%라고 하지만 배정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것들 기관한테 돌아가는 물량이 거의 60만 주에서 한 140만 주 사이 가격 상관없이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40만 주 정도가 됩니다. 해봤자 먹을 것도 많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도 60%가 뻥튀기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작년 같으면은 이런 종목은 30% 이하의 형성이 되어서 세력이 들어온다면 급등, 세력이 안 들어온다면 폭락. 세력이 들어온다면 정말 강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그냥 60%가 아무렇지 않게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 2배 뻥튀기보다는 낫겠지만 상장하는 것마다 수요가 많아서 무조건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나온 다음에 폭락.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뻔한데 무조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신규주가 시작 이후에 잠깐 반짝이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매우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거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0.1초 만에 시작하자마자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I가 걸렸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솔트룩스가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첫 번째 VI 걸리고 두 번째까지 바로 걸렸습니다. 두 번째까지 걸렸다가 폭락. 저는 첫 번째 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단타로 먹었지만 이 신규주들 대부분 패턴이 잠깐 불꽃놀이 했다가 폭락. 근데 이 불꽃놀이 하는 구간이 굉장히 강해서 고정적인 수요가 들어오면서 뻥튀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넥스에서 상장된 종목인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무엇을 하는 업종이냐면 제약 바이오 쪽에 속해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업체로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유행하는 진단 관련주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종이 좋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업종이 안 좋아도 이 공모주가 기간 경쟁률만 높으면은 뻥튀기가 되어서 그냥 상장 첫날부터 2배 시작하는 시장인데 업종이 만약에 더 좋으면은 뻥튀기 플러스 30%,
또 점상을 가거나 이런 엄청난 뻥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선반영되어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야 될 가격은 모든 게 선반영된 최고점부터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는 이게 딱 보시면은 14,000원짜리인데 개인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은 절대 이 가격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쟁률이 낮거나 업종이 안 좋은 종목이 상장해서 뻥튀기가 안 돼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주도주든 바이오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바이오주가 무조건 오를 거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바이오 관련주들 전부 다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도 바닥을 기는 중. 주도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2배 뻥튀기 된 가격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어떤 세력이 원래 가치가 만원, 2만원, 만원짜리를 4만원에 사서 그거를 또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내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너무 뻥튀기 된 가격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7월 24일 금요일날 상장하며 희망 공모가 12,000원에서 14,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쟁률 900대 1 높게 나왔습니다. 기관의 경쟁률 1000대 1 이거는 무조건 첫날에 대량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유통 물량이 좀 중요합니다. 전체 주식수가 약 400만 주인데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4만 주 67.66%입니다. 이거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넥스에서 32,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천억입니다. 1,000억 초반대인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당연히 2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유통 물량 중에 구조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주 물량만 50% 정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거 이런 종목을 고점에 샀을 때 고점에 사도 쉽게 수익 날 확률은 2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20% 확률로 성사시킬 수 있다면 과연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며 이게 20%가 아니라 플러스 2배 뻥튀기 확률까지 들어갑니다. 이 2배 뻥튀기 된 종목이 그 다음에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라 생각합니다. 많이 쳐줘봐야지 5%, 1%에서 5%. 이 확률들을 이겨내고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SI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비교를 해보자면 대신에 이 TSI는 유통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도 않으면도 2배 뻥튀기 되었으며 첫날에 이렇게 20%까지 두 번째 VI까지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걸렸다가 그대로 폭락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14%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넥스 종목을 고점에 사서 쉽게 수익 날 확률은 20%. 거기에다가 2배 뻥튀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불리합니다. 제놀루션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상 몇 년 동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것을 봤는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구조주가 물량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위세 아이텍을 참고해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 이것도 상장 초기에 죽을 섰습니다. 이때 죽 쓰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물론 지수도 안 좋아서 15,000원짜리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다시 상장 초기 가격 뚫고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TSI도 마찬가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해 주는 날, 그 뒤부터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놀루션도 마찬가지. 이런 확률에 도전하기에는 저도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의 가장 좋은 흐름은 성공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 낮은 성공 확률을 그냥 시초가가 14,000원에 출발을 해서 이 14,000원에서 구조주 물량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 물량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쏟아지면서 그 물량을 세력이 받았을 때 그 세력이 싼 물량에 받는다면 분명히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온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뻥튀기가 되면서 넘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먹을 종목들도 널렸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할지 그냥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확률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게 오른다고 그 다음 종목도 또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낮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넘어섰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극악의 확률에 들어가야 될지 이거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첫날에 불꽃놀이 하면은 다행이지 첫날에 불꽃놀이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기현처럼. 신도기현 3만원 이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날 하한가를 갈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33,000원에 잡으면 잠깐 10%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린 것입니다. 제놀루션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좋은 게 많아서 굳이 신규 상장주에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가 아닌 이상은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상장했던 것들 중에 가장 흐름이 좋은 것은 소마젠. 소마젠은 이제 5일선이 뜨고 나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 준다면은 어차피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것은 뻥튀기가 안 된 소마젠 말고는 딱히 볼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TSI, A-프로. 아무리 좋은 업종, 바이오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져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종목이 좋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해 줘야지 그 종목이 좋은 거지. 이게 바이오 업종이든 2차전지 관련주든 수급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깡통 계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연히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종목을 사서 올라주면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2배 뻥튀기 되었음에도 계속 끝까지 올라서 개인 투자자한테 이런 확률로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 다음에도 상장하는 거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장되는 게 또 2배 뻥튀기가 된다면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런 극악의 확률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